네, 이른바 윤한 갈등이 어제 서산 화재 현장에서의 만남으로 일단 봉합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데요. 그 일련의 과정, 그다음에 어제 서산에서의 만남의 배경 이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 서산도 같이 가셨던 거죠? 네, 그 서산 내려갔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이 두 분의 만남의 배경부터가 좀 서산이라 서천 죄송합니다. 네. 두 분의 만남의 배경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보도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고 용산에서 그걸 알고 일정을 조율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대변인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누군가가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 저도 보도에선 그렇게 봤고요. 네. 저 역시도 약 9시 한 4, 50분 정도에 이제 그 서천 내려가는 일정을 공유받고 이제 또 내려가게 됐고, 네, 그리고 내려가는 중에 이제 또 VIP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걸 알게 되고, 네, 합류하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그 화재 현장 둘러보고 상경할 때 같이 기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두 분이. 네네네. 그때 같이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 연락받고 자차로 가가지고요. 올라올 때 또 자차로 올라왔습니다. 분당으로 바로 또 들어가느라. 네. 네. 아 그때 같이 네네. 다시직을 하셨어요. 아이고 감히. 그럼 열차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는지는 뭐 지금 들으신 얘기는 전혀 없고요. 네네, 뭐 알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제 그 서천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나서 그때 표정이라든지 심기는 좀 어떻게 좀 편해지신 것 같던가요?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항상 표정은 상대방이 보기에 편하신 표정이세요. 좋아요. 네, 실제로 보시면은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할 텐데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 아주 편한 표정이시고 또 친근한 표정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 변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윤한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윤한 갈등은 봉합이 된 거로 봐도 되는 겁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유난 갈등이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왜요? 뭐 여기에 네.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갈등이 있는데 이게 뭐 부부나 아주 친한 친구 그리고 뭐 동료끼리의 뭐 작은 이런 감정의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게 갈등 정도의 국면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갈등을 네. 되게 순화시킨 표현이에요. 언론은 지금 충돌이라는 표현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충돌이라는 표현을 쓸만한 일인가 네. 그리고 갈등이라는 표현을 쓸만한 일인가 제가 볼 때는 뭐 의사소통의 교란 정도가 아닐까 일시적인 교란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만 교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 좀 오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의사소통은 여기에 항상 조금씩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뭐 좀 민감한 얘기 같은 경우는 카톡도 잘 하지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 카톡이라는 게 뒤에 물결 표시 하나만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도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네네. 맞춤표냐 물결 표시냐에 따라서도. 근데 얼굴 보고 아무래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누구나 이런 뭐 작은 오해들은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유난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신뢰가 있는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발화 지점이 이관섭 비서실장과 윤재욱 원내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세 분의 만남. 그다음에 여기 그 전에도 이제 잠깐 비슷한 류의 어떤 기사는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사퇴 요구가 있었다.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사실상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증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퇴 요구가 있었다라는 걸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확인을 해준 건데 이게 어떻게 교란 내지 오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이걸 정말 그 감정 그대로 전달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이 본질과는 조금 벗어나서 네. 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전달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분 모두가 결국에는 바라는 목적은 지금 4월에 있는 총선 승리일 텐데 이 총선 승리를 가져가는 방향에 대해서 각자 보는 시각들은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예를 들어 여기에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당협위원장 대변인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보다 총선 승리에 가까워질 것이냐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그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는
방향이 서로 약간 엇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계속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뭐 지금 어제 상황을 보면요, 우려했던 것보다 두 분의 신뢰가 깊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총선 승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뭐 대한민국 그리고 동료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주고자 한다는 거에 공동 목적이 있으니까 작은 갈등들은 봉합하면서 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네. 하나 복귀를 해보죠. 일단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본질 자체는 분명히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이게 불법 촬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이지만 저희 쪽 진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오해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인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또 이런 공감대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설명입니까? 사과입니까? 사과는 잘못한 경우에 하는 것이 사과이고 그리고 설명은 이 현황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내는 것이 설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사과를 할 부분인지 설명을 할 부분인지는 저는 그 사건 당사자들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떠한 잘못은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김민수 너가 사과해라고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내 잘못이 있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고 설명만 하겠다도 안 되는 것일 텐데 중요한 지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것이 꼭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사과할 때가 있고요. 예, 그리고 내가 꼭 이게 옳다고 생각되지 않으면서도 말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이 정치 경력이 짧지만은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현장들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네. 민감하구나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정서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겠구나를 현장에서 느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정리 차원에서 그럼 요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분명히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치권에서 승리를 위한 방향이나 방법을 찾는데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이게 생각이. 네. 그래서 김경률 또 비대위원은 그 사람이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더 크게 이 문제를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보다. 예.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안 된다 이거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가 아니라 이분들은 이게 분명히 민주당 쪽이나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공작인데 정치 공작인데 여기에 한번 넘어가면 이 뒤에 공격이 또 나올 것이다. 이것이 더 상황을 좋지 않게 그러면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또 보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네. 그 이제 한동훈 위원장보다 덜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언론의 분석은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의 입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일반적 해석인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 이견이 있다 두 사람 간에 혹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과 내지 예. 설명 문제에 대해서도 네네. 이견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대변인들이 앉아도요 여기 똑같은 의견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금 이견은 다 있을 수 있으나 네. 이것을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은 당에서 일치점을 좀 찾아서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좋은데 이것이 각자 다른 스피커 다른 목소리들로 나가니 누군가는 원칙대로 하자. 이것은 누구는 뭐 사과를 해야 된다. 누구는 설명을 해야 된다. 또 지금 누구는 아니다. 이건 공작 정치이기 때문에 절대 사과해서 안 된다라고 각자 다른 목소리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좀 더 매끄러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소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더 나가서 말이 앙뚜아네트로 비유한 적도 있었고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고 이게 엄청난 보도를 탔으면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 달랐다면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런 공개적 언급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쓰다 달다 혹시 말은 있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당 자체가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발언을 통제하거나 하는 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정당인 거죠. 그럼 누군가가 어떤 발언을 하든 당 내에서 이것을 통제하거나 강압하거나 누르려는 당은 아닌데, 근데 이것이 만약에 당에 해를 끼치는 해당 행위라고 할 때 사후 조치는 나올 수가 있겠으나 네. 사전 발언 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유하고 이런 것 자체도 그러니까 품위 손상이라든지 해당 행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봐야겠죠. 그거를 뭐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윤리 갈 상황은 아니겠으나 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제가 아니라. 예, 네. 그래요. 네. 그러면 하여간 대변인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개별적인 의견 표명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요. 민주정당에서. 그럼요. 네. 다만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그런 사과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당연하죠. 예. 그러면 당이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사과든 그 어떤 명시적인 의견 표명을 요구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질문 엄청 어렵습니다. 제 권한 밖의 이야기들이라 예를 들어서 예. 제가 뭐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으나 제가 볼 때 원칙대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선대의 친분을 이용해서 접근했고 그리고 수차례 접근을 해서 정말 너무 뻔한 함정을 파놓고 또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던 사건인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 아까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네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풀긴 풀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씩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당의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또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동훈 위원장 혹시 그 1월 말에 취임 한 달 맞아서 신년 기자회견할 계획입니까? 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네. 네,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죠. 네네,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공개 일정들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옆에서 지켜보면은 일단 굉장히 자상하고요. 그리고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출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계속해서 마주칠수록 더 좋은 당에 더 좋은 영향들을 미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이건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그 대변인님 경기도 분당을 당협위원장 맡고 아닙니다. 그 당 지금 공석 지역으로 된 지 1년 좀 넘었습니다. 네. 네, 4년 정도 했었습니다. 4년 정도 네네. 했었고 혹시 여기에 네. 도전할 계획이세요? 분당을 지역에요. 네. 네, 도전해야죠. 네. 그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분당을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고 하던데 네네, 그저께 그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민주정당에서 총선이라는 선거를 앞두고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여기 대통령 윤 또 이제 윤 쪽의 사람들 친윤들이 이렇게 막 주요 지역들에 꽂혀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누가 들어오든 누가 어디에 하든 자유의지다. 네. 네. 그러니까 누구든 도전할 수 있고 누구든 또 뭐 이제 이렇게 서로 지어봐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그 경쟁의 과정만 공정하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있다면 더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이건 대변인에게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 그 총선에 도전하시는 입장 예비 후보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당이 짜고 있는 공천 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공정하다고 평가하십니까? 룰이라는 게요. 100명이면 100다 만족하는 룰은 저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 선거용 공천에서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최초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선거를 앞두고 룰을 공개하기 시작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룰이 지금 당장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 공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